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제23회 전국장애인 지도자 대회 개최 축하드리며 제 장애인 정책 공약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 대학 원장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원 생기고 처음으로 지체장애인을 입학시켰습니다. 그 직후에 제가 학교 시설과 강의실을 점검해 봤더니 이 학생이 강의실에 접근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큰 대학원이 아니어서 1년 예산이 참 빠듯했지만 대부분 가용 예산을 거의 전부 투입해서 학기 시작 전에 그 학생이 이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공사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정치하기 훨씬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그 국가의 품격이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저는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19대였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보호 관련 법안 마련 등 많은 일을 했다는 점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말씀드리기 전에 세 가지 총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습니다. 2017년 OECD 국가들 평균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해서 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6%, 그러니까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장애 인구에 대한 추세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장애인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을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가구 중에 1인 가구 통계를 살펴보니까 2008년에 14.8%였는데 작년 2020년에 27.2%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로도 살펴보면 65세 이상 장애 인구 비율이 49.9%를 차지해서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장애인 1인 가구 그리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서가 첫 번째 외출, 두 번째 정서적 안정, 세 번째 의료 이용, 네 번째 경제 활동 순이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의 비율이 무려 32.4%, 세 분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가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더 세심한 장애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년 1년 내에 끝날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공약 중에서 저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편적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 6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장애인 고용률은 34.9%니까 전체 인구보다 25%포인트 정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 보장 체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인 소위 소득 하위 70% 규정 완화해서 월 4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편의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장애인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개조 지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1인 가구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물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 안심 서비스 기술을 적용을 해서 혼자 사시는 장애인 분들 안전을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활동 감지라든지 그리고 그 방의 온도, 습도, 도도 측정이라든지 또 화재, 가스 감시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119 응급 호출까지도 하나의 기계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보급해서 정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이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 이동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확대는 물론이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 확보해서 그걸로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가장 시급한 4가지 공약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받은 그 자료를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언급을 요청을 하셔서 간단하게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에 따라서 보면 우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국가기관 내 장애인 정책 책임관제 의무화에 대한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장애 영향평가 그리고 장애 인지 예산제, 저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내실을 다져가면서 평가와 예산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이 노동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노동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개선하겠습니다. 또 재난으로부터 장애인 보호하고 재난 대피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한 장애인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후보와 정책 협약을 위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먼저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훨씬 전부터 장애인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 만드는 것이 지도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께 지혜를 구하고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